네, 교수님 지금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오붓한 미팅이라도 하니까 조금 나으네. 반응 없는 이 강의를 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을 것 같으네. 네, 네, 그리고 교수님이 일단은 야심한 시간에 주말까지 쉬셔야 되는 시간에 좀 이렇게 할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 뭐 알아주니 고마워요.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뭐 교수님 시간 많이 뺐으면 안 되니까 일단은 저희 좀 고민 좀 네, 말씀드리고 궁금한 거 좀 여쭤보고 그리고 좀 그 잠깐만. 조언도 듣고 저희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좀 점검을 해보고 결과적으로 저희 다음 주에 준비하는 거를 좀 더 신경을 써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저희 그 결과 1차 이제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았을 때 저희가 한 중간 정도 됐었는데 잠깐만. 네, 네네. 진행 방법을 내가 조금 설명을 하면은요. 네. 네네. 이거는 이제 녹화돼 가지고서 또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이제 공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3분 정도를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가 뭔지 전혀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간단히 서머라이즈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뭔지 한 두 가지만은 집약을 해가지고서 이제 오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미리 말해주시면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예. 홈 스위트 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사실 누가 얘기할지를 아직 정하지 않아서 혹시 뭐 말씀하실 분이 있나요? 없으면 뭐 제가 일단 할까요? 네, 형님이 네, 예, 그럼 뭐 일단은 그 팀 치토스의 CEO를 맡고 있는 제가 짧게 그럼 2, 3분에 걸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치토스는 그 헤어 스타일링을 추천하고 그, 그 매칭 시켜주는 플랫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넷 포인트로는 고객이 최초에 자신의 스타일링을 하려고 했을 때 히스토리 관리가 안 되고 그리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벤더 입장에서도 워낙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스타일링을 하고 싶은 걸 유지시키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새로 뭐 스타일링을 바꾸려고 했을 때 사실 어떤 그 서비스를 공급받는 쪽에 대한 그 평가나 이런 부분들 퀄러티에 대해서 정확히 조금 그 가이드를 받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기존에 저희가 각 소비자들이 해왔던 그 스타일들, 자기가 해왔던 스타일들을 좀 히스토리를 관리가 하면 일단은 누가 이제 바뀌더라도 그 기존의 고객들의 스타일링을 뭐 시미스하게 좀 그 경험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 AI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뭐 학습된 어떤 그 추천 체계를 통해서 그 개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어떤 스타일링에 대해서 미리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면 고객이 이제 선택하고 뭔가 이제 리스크를 좀 줄여나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거래가 매칭되는 트랜잭션 사이에서 그 플랫폼이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그래서 그 보통은 이제 레귤레이션 상의 그 미용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게에 소속돼 있고 보통 가게 단위로 이제 그 커머셜 광고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올 6월부터는 이제 법이 바뀌어서 어떤 상호 아래에 각자 이제 개인 점주 같이 각자가 다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플랫폼 내에서 각자가 자신의 어떤 포트폴리오나 그 자신의 그 기존의 작업물들을 올리고 그 실제로 그걸 필요로 하는 고객들과 매칭시켜서 거래가 오픈 플랫폼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저희가 이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일 고민되는 거는 뭔가요?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혹시 다른 분들 좀 말씀하실 내용 없으시면 저 말씀 생각하시기 전에 그럼 제가 짧게 지금 제 고민 먼저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1차 평가를 받았을 때 딱 중간 정도 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그 제가 좀 주의 깊게 봤던 건 과연 저희가 생각했던 이런 그 페인 포인트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 페인 포인트느냐, 소위 말해서 이제 저희 수업 시간 때도 배웠던 정말 아픈 부분을 찌르고 그걸 해결하는 것이냐에 대한 사실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적인 상품으로 연결되고 실제로 이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려면 그 일상생활에서 그 고객들이 굉장히 이제 어떤 불편을 느끼고 이제 그 핀포인트가 극명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일단은 그 어떤 여성 고객들이나 혹은 뭐 특정 남성 고객들이 자기 스타일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이 진짜 이런 그 플랫폼들의 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다른 분? 네. 저희가 일단, 사실 네, 희동 씨 말씀하세요. 네. 일단 저희가 최종적인 목적은 그 머리를 잘라주는 사람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 사람의 정보를 어떤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그 양자가 서로에 관한 정보를 입수를 하고 하는 그런 중개 플랫폼을 만드는 거를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그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일단은 어떤 유인책이 있어야지 고객이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저희 서비스를 사용해서 그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또 디자이너들도 머리를 잘라주는 사람에 대한 정보도 얻어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유인이 있어야지 올 텐데, 일단은 그 데이터가 갖춰지면은 그 자체는 이제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런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거를 내가 딱 보면서 느낀 게 그 저희 카카오의 카카오 헤어, 예. 그 네, 카카오 헤어도 써봤거든요. 네, 예, 그거하고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이제 네, 예. 두 번째로 카카오, 그러니까 대개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거의 비슷한 서비스가 하나 있으니까 네, 그런 네, 거는 이제 포인트 오브 패리티 내가 설명한 거 기억하죠? 그러니까 네, 네네. 그 카테고리는 확실한데 거기에 과연 룰 오브 X가 뭐냐? 그러니까 룰 오브 X도 기억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어떤 컴페티티브한 필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플랫폼의 개수 혹은 프로덕트의 개수. 난 거의 1인 것 같거든요, 여기는. 하나의 그게, 아, 네, 그러니까 카카오 헤어가 잘하고 있으면 네이버가 들어와서 똑같은 거 하겠다면은 어떻게 뭐 다이다이 붙어볼 것 같은데 딴 사람이 들어가서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근데 물론 이런 것도 이길 수는 있죠. 근데 구글이 옛날에 뭐 이제 야후나 뭐 알타비스타를 뭐 무찔렀듯이 그렇게 무찔러려면 네, 확실한 경쟁 우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지는 그렇게 확실치 음, 않고요. 그다음에 네, 뭐 첫 번째 고민 얘기했던 게 이게 페인 포인트를 제대로 핀아웃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가 보기에 저기 그 일단 머리 자르러 가셔가지고요. 그 저기 헤어 디자이너하고 얘기를 해보셨나요? 예, 좀 네,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런 거 정말 필요해요 그러던가요? 아니면은 뭐 카카오 헤어에 올렸는데도 뭐 별 이문이 없었어요 뭐 이러던가요? 아니면은 카카오 헤어는 뭐 이런 게 너무 불편해요 라든가 뭐 이랬는지. 그러니까 그런 일단은 이게 바이어 또 셀러를 연결하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first of all 바이어가 진짜로 많은 니즈를 느껴야지 이제 처음에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팔 사람이 없는데 뭐 저기 손님이 몰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은 헤어 디자이너들이 이거 진짜 그럴듯하네요. 혹은 이거 진짜 굉장히 힘들어요라고 할 텐데 그럴 네. 때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뭔가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끼리도 한번 논의를 해봤었는데, 네. 일단 지금 헤어 디자이너들이 어떤 미용실에 소속돼서 일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혹은 1인으로 일하고 싶은 경우에도 자기를 홍보할 수단이 부족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기네가 이제 잘랐던 그런 것들을 올려서 홍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 저희는 그 차별화되는 포인트로 저희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했던 이력들, 그 사람들이 잘랐던 어떤 디자인들을 포트폴리오식으로 관리를 이렇게 포트폴리오식으로 체계화를 해서 이제 누군가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좀 제공하면서 디자이너들이 저희 서비스에 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걸 한번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헤어에 지금 네, 카카오 헤어에 다 있어서 나는 이미 네네, 그걸 썼거든요. 네네, 왜냐면 내가 이제 뭐 신사동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옆에 바로 옆에 뭐 꽤 괜찮은 미용실이 있는데 누구한테 가서 잘라달라고 해야 되는지 몰라서 네, 거기 들어가서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남자들을 좀 잘 자른 디자이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같이 잘라 보니까 자기가 남자인 원장님 다음으로는 남자들 제일 많이 자르고 뭐 가격도 적당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단골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있었는데 뭐 그래서 그런 거는 당연히 플랫폼이면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서. 그게 왜 음, 킬러가 되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카카오보다 나은 게 별로 모르겠는데. 뭐 지금 근데 네. 카카, 우선 카카오 저희가 같은 그 경우, 네, 카카오랑 네이버랑 차별점을 두고 싶은 부분이 카카오랑 네이버는 이제 기존에 있던 유일하게 접근을 하지 못했던 곳들이 이제 잘 되는 미용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잘 되는 미용실에서는 굳이 이제 그런 카카오나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을 홍보하지 않더라도 이미 잘 되고 아마 이제 미용실들이 특히 이제 청담 쪽을 많이 보시면은 이제 미용실들이 뒤에 숨어 있기보다는 좀 앞에 나와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들을 노출시키는 게 이제 대로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 노출하는 그런 기존의 구조가 갖춰져 있던 곳인데 저희가 이제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머리를 커팅하는 머리가 지저분해서 자르려는 것보다 조금 패션 산업적으로 접근을 해서 카카오나 네이버가 아무리 이 사람들이 뭐 기존에 있는 박승철 헤어샵의 분점들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초반에 타겟하고 싶은 부분이 정말 내 머리를 전문가한테 한번 맡겨보고 싶은 사람들인데 거기에 접근하기 위한 허들이 지금은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카카오와 네이버를 그러니까 괴롭혀 보는 게 첫 번째 타겟이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가정이고요. 네. 그런 1급 미용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직접 네, 사장님. 저희가 직접 만나본 이제 뭐 지인 중에 한 명이 지금 박승철 헤어샵 본점에서 이제 원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면담을 하면서 근데 박승철 너희들 헤어는 그러면 카카오 헤어에 안 올라가 있어요? 본점은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담에 있는 미용실 중에서 잘 되는 미용실들은 카카오에 굳이 올라 있지 않은 나는 게 카카오 가로수길에 미용실들 뭐 여러 군데 저거 다 올라가 있던데. 그거는 그러면 아마 청담에 네네 아주 비싼 데기 때문에 그 비싼 네네 가격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안 올린 거지. 내가 보기에는 올릴 데가 없어서 안 올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하는 말은 이제 그쪽에서 가장 바쁜 주말 시간대 음, 카카오에서 할인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쪽에서 이유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올린 거지. 카카오 헤어 네. 플랫폼이 없어서 안 올린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실 카카오와 네이버를 많이 봤는데 이게 그리고 이제 사실
네. 내가 여기서 좀 네네. 걱정하는 것은 아까 네. 프로브 X 얘기했는데 예. 카카오는 저기 마케팅비가 공짜잖아요. 카카오톡에 그냥 뭐 계속 저기 이 스팸처럼 계속 뜨는데, 그죠? 네네. 여러분은 그 광고비를 어떻게 당할 건데요? 그거 아마 카카오 헤어만큼 알려지려면 최소한 1,000억 원 있어야 될 텐데. 사실 고민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음,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처음에 이제 음. 소비자를 먼저 저희가 앞으로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좀 소비자는 어플 안 모여요. 왜냐하면 일단은 네. 셀러들이 모여야지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네. 경쟁력 있는 셀러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저기 카카오에다가 내가 올리면은 카카오톡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널리 홍보가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모이잖아요. 네네. 여러분은 거기다가 올리려면은 또 이제 이게 되게 귀찮은 게 두 군데서 예약 전화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되게 이제 이 사람들 굉장히 바쁘거든요. 예약 받기가. 전화로도 예약 받아야지. 그다음에 카카오로도 예약 받아야지. 플랫폼이 하나 더 생기면은 세 군데서 예약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직원을 하나 더 뽑아야 되거든요. 그 코스트가 안 나와요. 그래서 룰 오브 X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카카오를 완전히 죽여야 돼요. 죽일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 예, 카카오 헤어샵이나 네. 네이버도 사실 지금 자기 인근 상권 기준으로 해서 약간 뭐 CSR 관점으로 미용실 소개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나 네이버랑 좀 다르게 생각한 거는 이 미용실이 이 어떤 포인트가 아니라 그 미용실에서 일하는 헤어 디자이너. 갈수록 미용실보다는 1인 미용실도 많이 생기고 공유 미용실도 생기고 이러면서 헤어 디자이너에 약간 디자이너들이 초점을. 올려요. 근데 그걸 카카오 카카오 스타일에. 직접 자기가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자기의 이름을 걸고 1차적으로 디멘전이 하나를 올리는 게 아니라 미용실이라는 걸 하나 거쳐야 할 수밖에 없는 채널인 거잖아요. 아니 안 그래요. 아니에요. 뭐- 미용실을 거쳐갑니다. 미용실을 거쳐갑니다. 아니 그런데 네. 미용실에다가 내가 미용사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미용실에서 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서 자기가 다 사진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 그거를 누가 올렸냐의 업로드의 주체의 여부가 아니라요. 거쳐가는 과정.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샤크탱크에서 여러분 채점 안 하잖아. 나는 여러분 편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걸 반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거를 솔브하는 게 중요하거든. 교수님, 저희도 사실 네이버 카카오가 말씀하신 게 너무 맞아요. 이거를 엎을 수 있는 국내에 스타트업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룰 오브 X가 네, 거의 명백하게 1인 것 같이 보이는 데는 안 가요. 나라면.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줄 말이 조금 궁해. 사실은 조금 전 팀은 룰 오브 X가 얼마가 될지 잘 모르는, 그러니까 아까 마이크로 인슈런스 하고 얘기했지만 거기는 내 생각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도 3, 4는 될 것 같거든. 그런데 거의 첫 번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저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해줄 말이 많았어요. 이런 거 하면 잘하겠네. 근데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이기는 방법을 내가 답을 하려니까 이거는 굉장히 답이 궁해. 그래서 여러분한테 나는 내가 레코멘드 하고 싶은 것은 빨리 사업 아이템을 피벗하시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봐요. 그리고 이거를 빨리 피벗 안 하면 내가 보기에는 이번 샤크탱크 점수도 잘 안 나올 것이고 학기 말에 가서도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얘기 들어서 알겠지만은 교수의 평가는 전체 평가에서 3분의 1도 안 돼요. 그죠? 알고 있죠? 근데 내가 여러분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거 계속 끌고 나가면은 거의 꼴찌에 가까울 것 같아.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카카오는 어떻게 이길 건데요? 그러고 물어볼 텐데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컨빈싱한 플랜을 내놓을 방법이 나로서는 잘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드네요. 교수님, 혹시 그 궁금한 게 음. 그 디자이너들도 지금 일단 미용실에 소속돼서 일하고는 있지만 자기의 이름을 걸고 어떤 영업을 하고 싶어 하는 프리랜서로 뛰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단 어떤 미용실에 소속되지 않고 자기 이름을 직접 알리면서 홍보 채널이 되면서 그걸 통해서 어떤 고객과 1대1 매칭도 되고 아니면 자기의 시간을 어떤 미용실에서 고정된 시간에만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고 자유로운 시간대에 어떤 고객과의 매칭을 통해 일할 수 있는 시간만 이렇게 자유롭게 유동적으로 해서 할 수 있다든지 뭐 아니면 그런 경쟁을 통해서 디자이너들도 어떤 평가가 매겨지고 고객의 이력도 쌓이고 디자이너가 평가가 매겨지고 하다 보면은 또 디자이너들도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가격을 내린다든지 하여튼 뭐 이런 측면으로 조금 이제 발전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희가 좀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아까 친하다는 디자이너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그 신사동에서 그 가로수길에서 꽤 유명한 샵에서 나와서 얼마 전에 독립했는데 1번 그러려면은 어마어마하게 손님이 있었던 굉장히 인기 디자이너래야 된다. 그래서 그런 풀은 적어요. 1번. 두 번째, 여러분들이 헤어 디자이너들이 일하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좀 돈을 웬만큼 벌 정도 되고 여러분들한테 또 플랫폼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디자이너 정도 되면은 그 30분 간격으로 예약 받잖아요. 예약 받을 때 대개 한 예약 타임에 두 사람을 한꺼번에 하거든요. 플랫폼 신경 쓰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대신 와가지고서 뭐 올려주거나 하는 알바가 붙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저기 프론트 보는 친구는 뭐 전화 받는 데만 해도 바쁘고 전화도 뭐 실수해서 받고 그래가지고서 맨날 디자이너한테 왜 W 예약 받아놨냐라고 욕먹고 뭐 이러느라고 바빠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런 플랫폼하고 상대할 리소스가 미장원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풀하고 상대할 디자이너가 별로 없어요. 헤어 디자이너가. 그게 이제 제일 애로점이고 그래서 영세상인하고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런 거 해주면 돼요. 뭐 조금 전에도 내가 음성인식 뭐 혹은 뭐 human like interface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디자이너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였어요. 제가 아는 어떤 저기 그러니까 미장원이 아니고 저기 디자이너 샵 언니는 인스타를 기가 막히게 찍어가지고 올려요. 혹은 뭐 거기는 비디오도 찍어 올려요.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저는 할 줄 하나도 몰라요. 누가 가서 비디오 다 찍어주고 그 사람이 인스타에 진짜로 쌈박한 비디오 올려주게 하면 그 사람 저기 장사 잘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리소스가 없고 저기도 없고 그 정도를 해줄 수 있는 뭐 그러니까 앞에서 로봇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서 샵에서 저거를 하고 있는데 진짜로 야 나 저기 머리 하는 사진 좀 찍어서 비디오 만들어 가지고서 자동으로 올려줘 그러면은 AI 엔진이 다다다닥 올려준다. 그러면 카카오 헤어 뭐 한 방에 보낼 수 있죠. 그런 수준의 플랫폼이 되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저희가 어플로 처음에 이제 하려고 했던 게
이제 개인이 자기 사진을 찍으면은 이제 그 얼굴의 형태를 인식을 해서 이제 온라인에서 가장 그 얼굴에 맞는 최신의 머리를 가진 사람들의 사진을 일단 이렇게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진을 잘 찍는, 정확하게 찍는 그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서 대부분의, 이거는 내가 이제 또 뭐 그 이카머스에서 배운 건데, 사진 퀄리티의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진의 99%가 가비지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찍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힘들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또 후보정을 하고 그래가지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진짜 이쁘겠네 라고 하려면은 또 그거는 또 1급의 포토그래퍼가 필요해요. 저희가 이제 노리는 거는 이제 그 머리 스타일의 그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제 투블럭 컷 아니면 뭐 최신 유행하는 그런 컷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저기 얘기하는 거는 나는 여러분들의 이제 편이라니까 그걸 네, 자꾸 저도 어, 그거 그 의견이 궁금했던 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랑 차별을 두고 싶었던 게 이제 사람들이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을 따라하고 싶은 이제 니즈가 있는데 어떤 머리가 유행을 하는지가 궁금한데 그 머리가 사실은 랭킹이 없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스타일 쉐어가 성공한 이유는 그런 거거든요. 네. 곧 네네. 그거는 애들이 옷 자랑하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0대는 알고 20대는 모르는 앱이에요. 왜냐면 10대들이 지네들이 저기 그 1,000원, 2,000원짜리 옷 파는 샵에서 옷을 산 다음에 이쁘게 차려입고 찍어가지고서 자랑하는 앱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은 셈이 나가지고서 또 그걸 다들 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웬만큼 값이 비싼 미용실에 가가지고서 머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도까지 뭐 나 머리 이쁘게 했어 그러고서 자랑하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먹힐까? 이제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못하는 그런 측면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보는데 그러나 조금만 하면 되겠다라고 보이지를 않고 무지무지 어려운데 성공해도 결과는 좀 리턴이 매우 적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영대에서 배운 게 뭐야?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잖아요. 에포츠에 비해 가지고서 결과가 굉장히 에포츠는 무지 많이 들 것 같고 그다음에 리턴은 굉장히 퀘스천업을 해 보여서 계속 끌고 갈 건가? 그러니까 지금 이한나 씨는 이용실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진 찍고 싶은 거 아니잖아, 그죠? 예. 그리고 그거를 남들한테 공개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근데 스타일 쉐어라는 거에 보면은 대부분 옷만 사진 찍고 자기 목은 이렇게 또 자르고 해. 왜냐면 얼굴 나오는 거는 또 자신 없고 얼굴 이쁘게 나오려면은 또 뭐 저기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머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귀찮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이 또 머리에서 머리가 이뻐졌다고 내가 사진 찍어서 이쁘게 나오느냐 자신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맛집에 가가지고서 사진 찍는 사진은 무지 많이 올라와. 그건 이쁘게만 찍으면 거기서 끝나. 근데 내 사진 찍는 거는 이게 굉장히 좀 어중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룰 오브 X를 깨기가 여러분들은 확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카카오를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가지고서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그 혁신적인 방안이 나올 확률이 얼마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하고 같은 편에서 자꾸 아이디어를 이것저것 자꾸 꺼내잖아요. 꺼내고 나서도 근데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교수님 보다는
경험이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저희가 못 보시는 면을 많이 보셔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1인 디자이너로 뭐 하기 위해서는 좀 1인 디자이너 자체가 좀 네임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혹시 이제 디자이너들이 이제 갓 디자이너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경력이 얼마 안 된 사람들, 경력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미용실에 소속돼가지고 좀 이제 이런저런 허드렛 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미용실이 이제 좀 그만 생각하고 알터너티브로 아, 한 네. 모델로 더 나은 시장이 없나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자기 마케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직 마케팅 툴도 별로 없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홍보만 잘하면은 또 잘 팔릴 수 있는 개인 사업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왜 저기 흔하게 남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엔간에서는 카카오가 내놓을 것 같지 않고 카카오나 네이버에 이길 것 같지 않고 그런 시그먼트를 자꾸 팔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더 프로미싱한 시장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저희는 이제 카카오웨어 같이 B2C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 P2P 개념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어를 잘라주는 미용사와 이제 머리를 자르고 싶어하는 개인, 그리고 그 개인이 자기가 자른 머리에 대해서 이력을 남기고 싶어 하고, 그 현실적으로 미용사는 카카오 헤어도 P2P예요. 왜냐면 그거 플랫폼에다가 저기 구창게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러는 게 다 미용사가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미용실에서 그거 아무도 안 해줘요. 그런데 미용사들은 또 이제 아까 희동하고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허드렛 일만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뭔가 장점들, 뭐 프로페셔널리티를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또 최근에 현실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 미용사들이 그렇게 프로페셔널이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리소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지금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타임에 두 사람씩 머리 잘라주면서 그냥 무지 바쁘게 지나기 때문에 집에 가면은 푹 퍼져가지고서 이런 거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99%라는 거를 이해를 해줘야죠. 그 사람들의 고충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최근에 이제 법안이 개정되면서 공유 미용실에 대해서 이제 허용을 해줬고, 공유 미용실을 위한 개념은 이제 장소만 대여해주면 헤어 디자이너들이 그 장소를 가지고 이제 맞는 고객을 찾을 수 있도록 좀 마켓이 형성됐거든요. 그런 시장 측면에서 저희 쪽에 좀 침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그렇게 음, 일말에 저기를 걸 수도 있는데 나 같으면은 더 유망한 데를 찾아보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프리랜서 매칭 플랫폼인데 그 요새 숨고라고 있잖아요. 숨은 고 네. 찾아주기. 거기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 프리랜서를 연결해 주고 있는데 그건 잘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태까지 플랫폼이 없었던 데가 가지고서 없던 킬러 서비스를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용실은 나는 아닌 것 같아. 시장 자체도 또 뭐 그렇게 크지도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저기 룰 오브 X 룰 오브 X의 넘버가 1인데 카카오를 이길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거는 마케팅 비에서 도대체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카카오하고 비슷한 숫자의 그 저기 멤버를 미용사 멤버를 확보하고 유저도 그 카카오 앱 다운받은 숫자만큼 되려면 1,000억 든다니까. 1,000억 있으면 하죠. 근데 1,000억 들여가지고서 누가 이런 사업해? 1,000억 가지면은 할 수 있는 유망한 사업이 쎄고 썼는데. 교수님, 그러면 룰 오브 X가 이 이상인 뭐 그런 어떤 분야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예로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변호사, 그것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차이가 있을까요? 변호사 지금 플랫폼들 뭐 조금 나오려고 그러는데 다 허접하죠.
그다음에 의사 어, 플랫폼, 그다음에 그러니까 좀 돈 많이 벌고 여유도 있고 인터넷 저기 뜯어질 시간도 있고 이런 전문직 플랫폼이 훨씬 더 유용하죠. 음, 디자이너들은 아니에요. 디자이너들은 자기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그리고 저임금에 지금 시달리는 적인데 이분들은 저기 이런 플랫폼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이분들 도와주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그분들은 도와준다고 생각지 않아요. 저기 카카오 헤어 하나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또 와가지고서 귀찮게 한다고 생각하죠. 교수님 약간 그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 스택 관점에서 약간 뒤에 얘기만 너무 나오는 것 같아서 제 앞에 거를 좀 말하고 싶은데 네.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할 거예요. 때는 앞에 게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발휘했는데 그때 생각은 제가 이제 미용실에 가면 오늘 예를 들어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펌어를 해줘서 이렇게 하면 2달 뒤에 가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했던 머리랑 똑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약간 퀄리티가 똑같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용실이라는 곳 자체가 사람도 자주 바뀌고 그래서 고객의 어떤 히스토리, 이 사람이 머리를 해줬던 히스토리나 그때 이력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게 약간 시간이 예, 지났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짧게 코멘트 하자면 네, 일본에 가서 머리를 잘라 보세요. 네, 일본의 그 저기 이발소 미용실 가서 깎으면 매번 갈 때마다 똑같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매뉴얼을 다 써요. 그리고 머리 깎을 때 이렇게 와가지고서 이제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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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밀리미터 단위로 깎기 전에 물어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똑같은 미용사, 단골 미용사한테 가도 지난번에 이렇게 하셨죠라고 물어보고 또 틀리게 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적지 않고 그렇기 네, 때문에 문화가 달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용실 오퍼레이션 자체를 그렇게 매뉴얼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갈 수 있으면 그것도 사업이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또 뭐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그거 깨기 굉장히 힘들어요. 옛날에 MP 택시라고 해가지고서 저기 일본에 예, 친절하게 해주는 거. 하는 게 들어왔다고 했더니 그게 들어오면 다 망할까봐 모든 택시 회사가 다 반대를 해가지고 못 들어온 게 있거든요. 문화 바꾸기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에 맞게 빨리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시장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미용실 문화의 혁신을 일으키면 또 바꿔지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혁신을 일으키기에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 당장 고달프게 사는 시장이라서 여러분이 들어가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미용사 해보신 분, 그리고 미용실 운영해 보신 분, 도메인 없죠. 놀리지 아무도 없죠. 그러면은 나만큼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는 머리 가서 자를 때마다 미용사하고 계속 이런 얘기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충이 뭔지 대충 알아. 그러니까 나는 벌써 그 미용사하고 친해져 가지고서 이런 얘기를 벌써 한 10시간은 해봤을 거야. 여러분은 그냥 지인한테 한두 번 들은 얘기잖아요. 도메인 논리지 그 정도 가지고서는 이렇게 복잡하면서도 고달프면서도 이런 비즈니스는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미용실에 대해서 백종원 정도의 내공이 있으면 돼요. 백종원 씨가 골목 식당 하면서 하는 얘기 하나씩 들어보면 야, 저 사람 내공 진짜 있고 디테일 진짜 확실하네 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여기 디테일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왜 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그 다음에 그 도메인 널리지를 발휘할 수 있는 프리랜서 시장도 많이 있단 말이야. 왜 근데 이걸 굳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 전략들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반 전략에 대해서 내가 무슨 사업을 할 거면 그 사업에 맞는 코어 컴피턴시를 가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코어 컴피턴시가 하나도 없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카카오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마케팅 툴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콘슈머와 또 사실은 그 셀러들에 대한 도메인 논리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엉뚱한 데 가서 고생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나는 여러분을 채점하는 입장이 아니라 채점은 여러분들끼리 하고 나중에 VC가 오셔서 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창업한 사람들의 경우에 그 사람들이 창업까지 해놨으니까 그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러니까 성주이가 그 놀랍도록 우수했던 점이 뭐냐면은, 나하고 30분 정도 그 면담하고 가면서 일어나기 전에 벌써 이거는 접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다 결단 내리고 갔단 말이야. 그 사람은 실제로 그거 차려가지고서 제품이 다 나와서 팔고 있었는데도, 매출도 아주 없지는 않고 꽤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서 동기 규합했고 한 달 지나가지고서 회사 다 만들었다고 왔어. 아니면 사실은 이거를 그 MVP라도 만들어 놓고 나서 과연 그 낚시를 해가지고서 디자이너들이 걸리나 봐가지고서 토스에서 본 것처럼 비디오 하나 보고도 예비 유저가 되겠다고 사람이 몰리네, 뭐 이런 에비던스라도 있던가. 그죠? 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익스퍼트 플랫폼이라는 아이디어에 반대하지는 않는데, 플랫폼도 플랫폼 나름이란 말이야. 어떤 시장에 가서 하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시장이고, 실제로 프랙티컬하게 거기서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고, 거기서 엄청난 유저 베이스를 쌓아가고 있는 카카오 헤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될까? 나는 뭐 거의 이길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러더라도 세상에 안 망할 것 같은 야후를 보낸 구글도 있었으니까 진짜 획기적인 뭐가 있으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뭐 그냥 이렇게 하면 혹시 되지 않을까요? 포인트 오브 디퍼런스는 포인트 오브 위닝 포인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한나 씨가 미용실에 잘 가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플랫폼이면 진짜 써야 되겠네, 그리고 눈이 확 띄는 그런 무슨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스스로 생각해 봐서 그러냐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의 그러니까 내가 요번 샤크탱크에서 3등 밑에는 다 빵점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게 왜 그러냐면은 실제 이게 스타트업 인더스트리에서 그것도 사실은 현실보다는 굉장히 제너러스한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나는 이 그분들의 평가가 중간 이하라고 보면은 그때는 굉장히 레디컬하게 피버팅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안 그러고 끝까지 밀고 가면은 뭐 대부분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성공한 팀이 없었는데 내가 포스텍부터 시작하면은 13년 동안 강의를 아니 13년이 아니라 15년이야. 15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피버팅 안 하고 가가지고서 성공한 팀이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고민들 좀 심각하게 해보세요. 예, 예. 예. 네. 예, 오늘 뭐 일요일 시간 많이 초과해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희 내부적으로 좀 저희끼리 좀 고민하겠습니다. 네네. 예, 주말에 뵙겠습니다, 교수님. 네네.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